네, 비트코인이 아주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종가 마감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가급적이면 69,400달러 위에서 잘 마감을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69,300달러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해주면서 주간 종가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확인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 어쩌면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7만 달러를 언제쯤 재돌파 해내고 지지를 확인해 줄지 여부인데, 이번 주에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시장 정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한 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면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54%대 초중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횡보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65,400달러 지지선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줬고, 그렇게 중요 라인에 대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했다. 이 주간 종가를 보면 이 상승 모멘텀을 제기하면서 가격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 8만 달러 이상. 이런 얘기를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엄청 꼬라박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 65,400달러가 2021년 4월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과 69,000달러 라인, 이 박스권에서 얼마나 잘 흐름을 만들어 줄지가 관건이었는데, 어쨌든 지지라인은 확인이 된 거고, 이제 주간 종가가 69,000달러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7만 달러 이후 새로운 올타임 하이, 그리고 나서 8만 달러, 그때부터는 아마도 10만 달러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감, 이것과 관련된 정서가 엄청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게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 시점에서 빠르면 그때쯤에서 우리가 어쩌면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T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데일리 차트인데 일간 차트에서 다이아몬드 패턴 초기 돌파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 캔들 만들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여기서 돌파 지지를 잘 확인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강세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디까지? 8만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에서 장중 7만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뚫어냈잖아요. 저는 지금도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막 7만 3천 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게 좀 느껴집니다. 그만큼 7만 달러대라는 게 너무 빨리 현실이 돼버렸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 충격, 반감기를 앞두고 공급 충격 양상이 펼쳐지면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공급 충격 양상이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쌍끌이 충격이 지금 시장을 뒤흔들다 보니까 7만 3천 달러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와버린 겁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이전 강세장의 고점을 뚫어내고 새로운 고점,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만 5천 달러, 6만 깨지네 마네 마 이렇게 막 말들 많았지만 결국에는 7만 달러 장중 일시 돌파까지 확인을 해주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7만 4천 달러, 8만 달러 금방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희망회로 차원이 아니고 다소 조금 많이 현실적으로 조금 체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시장이 뭔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중요 수준에 직면해 있는데, 이 돌파 성공을 할 경우에는 반감기 전에 올타임 하이 강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7만 1000달러 돌파를 해내면 7만 3000달러 뚫어내고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형성될 가능성, 언제? 반감기 전에.
요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들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네, 알트코인들 일부가 지금 빵빵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제대로 된 알트 시즌은 시작도 안 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이 전고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입니다. 이더리움부터 전고 돌파해주고 솔라나 비슷한 시기에 해주고 그렇게 알트 시즌 이 순환매 양상이 본격화되고 과연 이더리움이 전고 돌파를 해냈을 때 알트 시장의 분위기가 어떨까? 이거 되게 약간 섹시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슬슬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알트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함께 맥락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일간 차트에서 페넌트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 상단 저항을 뚫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걸 뚫어낼 경우에는 다음 가격 목표는 82,000달러가 될 것이다. 곧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곧 돌파한다라는 것은 7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의미를 하고 이미 장중에 한번 뚫어냈기 때문에 돌파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82,000달러까지 머지 않아서 도달하게 될 것이다. 지금 4월 안에 가능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만 달러라는 숫자도 굉장히 이게 정말 미지의 영역에 있어서 한 발 더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또 시장 정서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또 비트코인 반감기의 이른바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이전 패턴과 비슷함을 보여주면서도 차이점을 또 내보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지켜봐야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액션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똑같은 차트예요. 똑같은 차트인데 비트코인의 통화 패턴이 곧 돌파될 것으로 보인다. 10만 달러 정말 빨리 올 것이다 라고 한때 맥도날드 보이였던 크립토 로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만 달러도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10만 달러도 그러니까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구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비트코인이 꽤 조정을 한 달 가까이 지금 거치고 있는데 요게 잘 마무리가 되고 반감기까지 거치게 된다라면 그런 수직 상승 랠리라는 거 우리가 경험을 했던 이런 포인트들입니다. 이런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지금 10만 달러 금방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빠르면 5월에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글로벌하게 비트코인 현물 시세를 자극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상당히 아래 위로 번쩍번쩍하는 그런 급격한 변동성이 펼쳐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했다가 꼬라박았다가 뭐 이런 흐름 우리의 멘탈도 급등했다가 꼬라박았다가 뭐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될 텐데 아직 뭐 이제 본격적인 시작 지점에 우리가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자신의 전략들 다 디테일하게 구체화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상황에서는 4월 18일로 나오고 있어요. 10일 남았습니다. 지금 4월 18일에서 22일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빠르면 4월 18일 늦어도 4월 22일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하루 평균 채굴량이 에버리지 900개인데 이게 지금 450개로 훅 하고 떨어지게 되는 상황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꽤나 궁금합니다. 루카스 키엘리라는 투자 플랫폼 일드앱 CIO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인텔레그래프랑 인터뷰를 했던데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조정 폭이 25%를 넘지 않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지난해 2023년 초부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아봤자 마이너스 22%였고 이번에도 20%를 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다. 이건 이전 사이클에서 막 40% 50% 이런 건 없으니까 지금까지
특히나 이거는 현물 ETF 또 장기 보유자가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면서 이런 상대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반감기 뒤에 물론 매도세가 있겠지만 이후에 사상 최고가 돌파가 예상이 된다. 하지만 기존 반감기처럼 600% 급등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덧붙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짚어봤던 건데 이 상승폭이든 하락폭이든 그 변동성의 폭이 이전보다는 안정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왜?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개인들이 주도하던 시장이 기관들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전환의 과정인 거잖아요. 특히 아직 본격적인 기관 투자 자금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이 기존에 가졌던 변동성이라는 것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이른바 투더문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될지. 하지만 뭐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변동성이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생각을 하면 기존의 상대적인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기존의 반감기 때와는 상당히 조금 폭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주가 급등한 거 보면 거의 뭐 민코인 폭등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또 뭐 기존 반감기처럼 600%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기대폭이라는 거는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 이후 상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하루 전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었는데 이 지금 맥락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라운드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단행된 그 당일날은 횡보했어요. 횡보. 그러다가 380일 동안 급격한 랠리를 벌였는데 그때 이제 12달러였던 게 9,500% 상승해서 1,166달러가 됐고 두 번째 반감기 2016년의 경우에는 역시 반감기 당일에는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29% 꼬라 박았죠. 그러다가 470달러였던 게 4,100% 500일 동안 상승을 벌이면서 19,600달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했죠. 이때도 어마어마한 어떤 반등세였는데 반감기 직후에 무조건 반등하고 무조건 폭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고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 시장에서는 셀더 뉴스 이벤트 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고 특히 기존의 비트코인 반감기 역사에서 반감기 직후에 이렇게 크게 꼬라박는 상황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은 오히려 내 멘탈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고 2020년 지난번 반감기의 경우에는 반감기 직전에 마이너스 17% 급락 이후에 대여섯 달 정도 5, 6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포물선형 랠리를 벌였었는데 8,700달러였던 게 547일 동안 693% 상승을 하면서 69,000달러를 찍었다라는 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기본적으로 조금 렌즈를 멀리해서 바라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큰 급등과 급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반등 랠리가 나오더라라는 거를 우리는 조금 명심을 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게 쭉 하고 나아가는데 지금 이건 21,000달러 중간 과정입니다. 여기서 쭉 하고 더 뚫었죠. 모니터 뚫고 올라가는데 그 과정을 보면 횡보를 하다가 급등을 하다가 또 급락을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또 빠지다가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2021년 4월 고점 찍고 40% 이상이 빠졌었죠. 그러다가 11월에 69,000달러 전고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새로운 고점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시장은 결코 간단치 않다.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졌다가는 막연하게 거지가 될 수 있다. 이 벼락거지를 꿈꾸다가 멍 때리고 있으면은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는 내 멘탈을 잘 가꾸면서 사실 차라리 저는 멘탈 싸움이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 시장의 대장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미 저점 찍었고 1년 동안 엄청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강세 랠리를 패턴에 대입시키자면 강세 랠리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 대응하신 분들은 다 대응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 이제 수익화를 기다리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빡세게 약세장을 경험하면서 공부를 해왔던 거고 지금 이제 새롭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입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빡세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면밀하게 공부한 뒤에 잘 잡아야 된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더라도 69,000달러 고점에 들어갔다라면 2021년 11월에 비트코인 너무 좋대 라고 69,000달러에 들어갔던 분들은 16,500달러까지 지옥을 한번 경험을 하셨을 거고 비트코인에 대한 꾸준한 약세장 과정에서 공부를 하셨다가 16,500달러나 2만 달러 부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계속 이제 부분 익절을 하시면서 의미 있는 시장 대응을 하셨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정서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지금 엄청 흐뭇하게 어마어마한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지금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갔다가 조정부터 맞으면서 바로 꼬라박으면서 이씨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답지가 없어요. 내가 만드는 게 정답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반감기를 포함해 둔 상황에서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면 분명히 더 의미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거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반감기가 뭐 4월 18일이나 22일 사이에서 단행된다라면 그때는 뭐 횡보를 할 수도 있고 한번 꼬라 박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몇 달 뒤에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맥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걸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상승만 하는 구간, 이른바 업옥리 구간이 이제 생각보다 가깝다. 올타임 하이 테스트할 때마다 수직 상승하기 전에 몇 주 동안 이 통합이 목격되곤 했다. 요 얘기하는 거죠. 올타임 하이를 찍어내고 돌파하고 통합. 요때는 48일, 돌파하고 통합. 요때는 18일. 지금 이번에 돌파하고 통합. 지금 현재 24일 동안 통합이 지속되고 있는데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곧 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역사 반복 안 되면 어떡하냐? 아니 역사가 반복 안 되면은 꼬라 박겠죠? 더블탑을 확인하고 꼬라 박는다라는 게 이제 약세론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주장인데 이건 본인의 스탠스와 이 신뢰 그리고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불안해 죽겠으면 익절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업옥리 구간이 이제 곧 다가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단단하게 홀딩하시고 기회 될 때마다 추미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 이것도 개인의 그냥 스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스탠스가 가능하겠죠. 투자자마다 그건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나의 스탠스는 뭐고 나의 관점이 뭔가가 정립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비교적 최근에 73,000달러 고점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익절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엑싯.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엑싯 타이밍 아니라고 보거든요. 업옥리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부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대응을 했던 거고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개별적인 스탠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부 고래들은 73,000달러대 또 많이 털기도 했고 또 일부 고래들은 이번에 조정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축적하기도 했고 미스터 100 하루에 100개 이상씩 비트코인 매집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정립하는 것은 나의 숙제다. 투자자 개인의 숙제다. 뭐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4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고 하루 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때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를 통한 어떤 시장의 충격이라기보다 이 자체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떤
무게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로 지금 전달에 3.2, 이번에 예측이 3.4, 전월 대비로는 전월이 0.4, 이번에 0.3. 애매하죠. 약간 애매한데 과연 이게 어떤 수치로 나올 것인가. 특히나 지금 이제 근원 CPI에 대한 관심도가 높죠. 중동 리스크가 지금 이게 또 간단치 않은 상황이고, 유가가 또 반등하고 있어서 이 식료품과 원유가를 뺀 근원 CPI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일단 예상치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전년 대비도 완화, 전월 대비도 완화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꺼뜨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원 CPI가 예상치로 나오거나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빠지는 걸로 나와주면 이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릴 거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유가 이슈로 인해서 CPI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쉽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6월에 금리 인하 되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게 안 잡히고 있고, 안 잡히는 게 지금 조금씩 완화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잖아요. 3%대니까 일단 3%대지만 아직 갈 길 멀다. 연준의 타겟 레이트는 2%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이게 간단치가 않은 상황이고, 중동 리스크는 또 한 번 저렇게 또 자극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또 직전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저녁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